자,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볼 예정인데요. 그 세 가지 테마가 그럼 어떤 테마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세 가지 테마는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얘 중요한 거고 결국은 하나는 그 또 다른 거에서 우리가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기 세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문제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 풀 시간 옆에 있는 거를 싹 다 풀어본다는 마인드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 들고 왔어요. 이쪽 파트가 어려운 게 없기도 하고요. 어려운 거는 대부분 다 함수랑 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아예 들고 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다 무조건 2차 함수랑 섞여서 나와요. 2차 함수랑 섞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좀 빡세지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자체들도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프린트 1쪽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나왔었던 9월 학평 기출문제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3점짜리 기출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우리 서로 다 슬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되게 유명한 기출문제 되시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나와요. 지금도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손글씨 해설이 밴드 업로드가 될 건데 내가 원래 출력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출력을 안 했어요. 손글씨 해설을요. 이유는 이번에 좀 색깔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으로 하면 좀 안 보여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 보여. 오히려 흑백으로 했을 때. 그래서 밴드로 그냥 직접 파일 열어서 보세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PDF로 공유해놨으니까요. PDF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손글씨 해설이나 그런 거는 다 PDF로 오늘 다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여기 단원 다 다음 주까지 나가게 되는 그 복습 단원까지 해가지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여기까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은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다른 학원에서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줄 것 같아. 너는 왠지 시험 범위가 더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학기에 배우는 게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내용이 없어요. 너무 없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이 없어서 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더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보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바라보기 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난이도 3번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졌으면 좋겠답니까? 동그라미 뭘 가졌으면 좋겠대? 실근을 갖도록 하는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여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실근이 몇 개 아니면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최대 몇 개? 2개지. 그럼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실근 2개만 판단하냐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아니지. 왜? 실근은 몇 개가 생겨도 되는 거니까. 1개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근에 갖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근에 갖도록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경우를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근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실근이 몇 개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근 몇 개여도 돼? 2개여도 되고 아니면은 실근 몇 개여도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실근 몇 개여도 된다? 1개를 가져도 된다. 이 둘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실근 2개 아니면 1개를 가질 조건. 그럼 실근 2개를 가질 조건과 실근 1개를 가질 조건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 이거죠. 우리 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무슨 식?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건 판별식. 그럼 판별식이라는 건 뭔데? 판별식은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말고 뭐의 제곱에서? 그 1차항의 제곱. 그렇지.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우리는 2차랑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을 구할 수 있더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의 4배를 곱한 거를 빼주면 그게 판별식이 된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고요. 그때 여기에서 실근 2개를 갖는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D라고 잡았을 때
그럼 실근 두 개를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실근 두 개를 가지려면 그거보다 같다. 아니지. 두 개를 가질 때는 그냥 뭐야? 크다. 크다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든가 아니면 실근 한 개를 가지려면 그때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그치. 그때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합친. 그래서 니네가 결론적으로 크거나 같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얘들을 합친 결과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판별식을 구할 건데 너무 고맙게도 여기 일정의 계수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보니까 짝수죠. 그럼 우리 여기 짝수 판별식을 써. 그러니까 우리 일정의 계수 4를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에서 우리는 2차항의 계수 1과 상수항 우리는 k-3을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2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 4에서 누구 빼주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k 더하기 3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계산해서 나오게 된 여기는 7-k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7-k가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야 아니면 크거 나왔다야? 크다 같다. 이게 크거 나왔다라고. 이거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그러니까 우리 얘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K가 결국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냐면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잖아요.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싹 다 모아주면 되겠지.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자연수개수 찾으라니까 정답 몇 개?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7개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 이런 내용이 된다고요. 1번은 쉬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의 개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2번에서 키워드는 딱 한 글자야. 동그라미 쳐봐. 뭐야? 뭐라고 경민이? 중근 동그라미. 여기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 돼요. 문제 푸는 길라잡이는 키워드 잡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중근 갔는데 중근 동그라미. 그럼 중근은 실근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몇 개란 소리야. 중근의 또 다른 말은 실근이 몇 개란 소리죠? 한 개란 소리지요. 그래서 중근의 또 다른 말 얘는 그래서 실근이 한 개 있대요.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실근 한 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끝. 그건 뭐야? 그대로 풀면 되네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풀면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1차의 계수가 뭔지 알아 몰라?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냥 판별식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된 결국 우리는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제곱한 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 그러니까 4 곱하기 2차항의 계수 1 그 다음에 상수항 k-1을 곱한 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되면서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얘 그냥 k제곱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k제곱에서 마이너스 4를 주게 된 우리는 마이너스 4k에 우린 더하기 4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돼요. 얘가 얼마? 결론적으로 얘가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야. 실근 한 개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여기 판별식 구한 거지. 얘가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돼. 그래 얘가 0이 된다. 그럼 얘 0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따라서 우린 여기는 k-2의 전체 제곱을 잡아줬을 때 얘가 0 됩니다. 이거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k값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k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된다면은 k가 얼마? k가 2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k가 2라는 거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2 집어넣는 순간 중근 알파 나와 안 나와? 중근 알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이죠 그래서 더하기 1의 중에 0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 그래서 뭐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나오죠. 얘가 결론적으로 얼마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얘가 0 됐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게임 끝. 따라서 우리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x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나왔네.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즉 여기는 알파가 1입니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k가 2였고 알파가 1이었습니다.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정답 3이죠?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해볼만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잡아줄 수가 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됐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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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여기 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3번.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알겠니? 이게 4점짜리기는 해요. 이런 게 4점짜리긴 해. 근데 학교 내신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학교 내신은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교 내신은 오히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럼 학교 내신을 접근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지. 그러면 우리 학교 내신을 접근하는 방법은 자, 이 문제를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교 내신을 잘 접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뜯어보세요. 얘는 일단 너네한테 하나씩 물어볼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제 성공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사고력이 빨리 길러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고력이 빨리 길러져야 돼. 최대한 빨리. 알겠죠? 그럼 난 너네에게 오히려 물어볼게. 얘 조건. 하나야? 두 개야? 아니 그냥 니네 생각대로 얘기해봐.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야? 경민이 하나라 했어. 너는? 가름이는?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야? 그러면 경민이는 조건이 뭐가 하나, 뭐만 줬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걸 이렇게 다 통쳐서 하나? 오케이. 진서는요? M값이 관계없는 거랑 중간에 오케이. 너는? 너는 어떻게 두 개라고 판단을 했어요? 두 개라고 감이 왔어. 저렇게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감으로 풀면 안 돼요. 절대 감으로 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답은 두 개. 접근은 진서처럼.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래, 경민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힌 거야. 알겠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잘 쫓아오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칭찬 같지만 잘하고 있어요. 고등수학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4점짜리 그래도 완전히 그지 같은 그림 문제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어. 알겠니? 전국 정답률 4%, 3% 이렇게 되는 거 빼고는 다 이제 접근할 수 있어. 알겠지? 봐. 그럼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끊어봐. 그러니까 일단은 M에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M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M의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M의 영향 관계없이, 즉 M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뭐를 갖는다는 게 포인트에 동그라미 칠 거야. 얘 항상 뭘 갖는다? 중근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이한 조건을 준 거야.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M에 관계없이는 일단 나중에 뭐 식을 정리하고 나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그거를 제외한 중근을 갖는다. 이거 먼저 접근을 해야지. 여기까지 그래서 나아갈 수 있으면 1등급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다만 이게 바로 와야 돼요. 그 느낌이 바로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약간 좀 뭐지? 이런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딱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얘가 항상 중근을 갖는데. 오케이.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이제 x라는 문자에 대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생기겠죠. 그 판별식이 결국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중근을 갖는다니까 0이랑 어떻다? 같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 1창의 계수 봤더니 이게 1창의 계수가 홀수 짝수? 작수 앞에 2가 붙어있으니까 짝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 때문에 무조건 짝수. 갈꿀.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그래서 우린 여기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저기 1차항의 개수, 즉 x합에 붙어있는 애들 전체가 1차항의 개수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에 결국 나는 여기는 m 더하기 a 마이너스 1 있죠? 이걸 얼마로 나눌 거냐면 반으로 나눈 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전체 제곱에 우리는 마이너스, 그래서 누구를 빼줄 거냐면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가 여기에서 우린 여기는 m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 얘는 그래서 누구만 남게 되냐면요, 이들은 지워져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m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서 1은 어차피 날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는 m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얘네들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얘가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곱이 되었고, 거기서 얘네들을 곱한 거에 두 배씩을 다 더해주니까 결국 우리는 2am과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2a,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되었고 거기에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여기는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날라갈 거 다 날라가게 되니까 그럼 m제곱도 날라갔고요. 그럼 a제곱도 다 날라갔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m제곱 a제곱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잘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 사라졌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정리.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얼마? 1이죠?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왠지 그 두 번째 조건이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왠지 m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지죠. 이런 감각을 가져야 돼. 왠지 이거 m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지지. m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졌죠. 그럼 m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m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따라서 쭉 가. 그러니까 우리 얘네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m이 있는 애들끼리만 묶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a-2의 m. 그래서 m은 n끼리 묶고요. 그럼 m이 없는 애들끼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b제곱이 남아요. 그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는요. m에 관계없이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일단 얘가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이건 현재 판별식 결과지. 그럼 판별식 결과니까 얘가 일단 얼마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결과니까 얘가 일단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일단은 0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단 0 나와요. 즉 얘네들 더한 게 0인데 m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m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m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얘가 m에 대한 무슨 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저러면 틀리는 거야. 자, 뭐 1차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m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얘가 바로 m에 대한 무슨 식? 세 글자야. 오, 그렇지. 기억해야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m에 대한 항등식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항등식이잖아. m에 관계없이 둘을 더한 게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0. 그러면 m의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앞에 거 자체를 뭐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냐? 제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제로. 그러니까 제로 더하기 제로는 제로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제로 더하기 제로는 제로입니다.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 따라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a-2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 됐습니다. a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고로 a는 일단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 a 얼마? a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저기 우리는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제곱 잡았을 때 얘가 마찬가지 0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 0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얘를 0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0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a 대신에 1 넣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게 1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우린 여기는 b제곱에서 우리는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b제곱이 아니라 b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 나오죠. b 얼마?
그러니까 얘 B제곱 아니야? 얘 B예요. 여기도 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미안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B는 얼마? B는 얼마? 그러니까 B 얼마? B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가 1이고 B가 1이죠. 둘 더해준 게 정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더하기 몇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 몇 더하기 몇? A도 얼마고 B도 얼마라 그랬으니까 1.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하시면 되잖아요. 정답 1 더하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러니까? 네, 정답은 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항등식이 껴있었기 때문에 까다로웠던 거지. 그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조건을 이해했다면 판별식을 푸는 것, 즉 항등식을 푸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중간중간 껴있어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앞에 거랑.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런 게 내신에서 잘 나오는 고득점짜리 문제들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정리하시고 옆에 바라보기, 연습하기 4문제 있죠? 이거랑 똑같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 4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풀 수 있을 때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딱딱딱 보고 넘어갈 건데 여기서 그나마 제일 빡세 보이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제일 빡세 보이는 게 1번. 얘부터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 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끊어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보세요. 자, 이거 보는 순간 니네 다 설레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보고 니네 다 하지. 2차 방정식 줬죠. 2차 방정식의 근 몇 개를 알려줬어요. 지금 보니까. 두 개 알려줬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왠지 니네 다 뭐 하고 싶냐면 근계관을 쓰고 싶어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계관은 신명나게 씁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까지 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근 주어져 있는데 우린 여기 보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시계값을 찾아야 돼. 물론 얘를 인수분해 하고 싶지만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알파 베타를 다 우리는 뭐 허수 만들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좀 똑똑하게 우리는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걸 나타내주는 게 근계관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니네가 대부분 연습 많이 해놓은 우리 고1들은 뭐 하냐면 이걸 보는 순간 얘네 둘을 찾아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아요. 되게 기계적으로. 이거는 참 잘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기는 해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이기 때문에 2,100차. 그치 2차분의 1차니까 1분의 2죠.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돼.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을 찾아봐. 몇 차분의 몇 차예요? 두 근의 곱은? 그래 2차분의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2차의 계수 1분의 상수 얼마냐면 3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 그냥 1분의 3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야?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3이라고.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상태야. 이거는 참 잘해. 근데 이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돼요? 아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때문에 뭔가 이상하고 분모의 식이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지. 왠지 단항식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항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지금 현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단항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오히려 여기 있는 요 멘트에 지금 이제 힌트를 잡아야 돼.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다시 하면 두 근이라 그랬어요. 근은 문자 누구의 값이랑 같다 그래요? 근은 문자 누구의 값이랑 같아요? X? 근은 x의 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근은 문자 x의 값이 됩니다. 어떤 x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의 값이에요.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럼 다시 하면 우린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야. 물론 안 써도 되는 문제들도 많아. 2번 같은 경우부터는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1번처럼 식이 좀 복잡해가지고 뭔가 좀 간단하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x에 알파 베타 집어넣은 관계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관계식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추가합니다. 두 개만 더.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그래서 알파 제곱 a 더하기 그래서 몇 알파가 되냐면 2알파 거기에 더하기 얼마가 되었냐면 3 얘가 그래서 0 돼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 제곱만 구하게 되면 그래서 알파 제곱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x 대신에 우리는 알파 말고 누구도 또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타. 그렇지. 베타를 또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를 또 넣어보세요. 그럼 베타를 또 넣어보게 된다면 얘가 그래서 베타 제곱 A 우리는 더하기 2 베타가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3이 그래서 0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베타 제곱이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베타 제곱은 결국 얘네 둘만 다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잡아놓은 얘네 둘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알파 제곱과 여기 있는 베타 제곱에 그대로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기 있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식이 다시 한 번 더 바뀌게 될 거라는 거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식, 즉 준식이라고 하죠. 그때 여기 있는 준식은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알파 제곱 대신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3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더하기 3 아니야? 마이너스 3.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a 여기 있는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분의 1 이게 첫 번째 식. 그럼 두 번째 식도 베타 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베타 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다? 베타 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는다? 그럼 베타 제곱 대신에 뭐 넣는다? 2베타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거기에 우리는 3베타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네 둘 다 계산될 거 아니야? 해봐.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 분모 계산해봐. 뭐 나와? 알파 얘 뭐 나와? 베타씩 간단해지잖아요. 괜찮나? 여기까지 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얘가 알파만 남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알파분의 1에다가 얘 베타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베타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은 1이나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당연히 얘네 통분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통분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통분하게 된다면 그래서 둘을 곱한 거분의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이라며. 야 두근의 곱이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3.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얼마라 그랬으니까 2. 그러니까 여기 3분의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몇 분의 몇 그러니까. 그래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번 답 이거야. 알겠니? 여기까지였냐? 그래서 1번 답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1번은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되었고 그럼 2번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번은 더 쉬우니까 가볍게 보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관계식 찾는 것이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 2번은 그거보다는 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마찬가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문제 거기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면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일단 몇 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문제 보면 알겠지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2차 방정식 주어졌고 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각각 뭐랑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4랑 b라 그랬을 때 왠지 여기서 끊고 우리는 여기서는 딱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끊고 여기서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근계관 쓰고 싶지 않아요? 물론 대입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계관을 그냥 쓰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찾을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결국 누구랑 누구 더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4랑 b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b를 더해준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4랑 b 더해준 게 결국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되었다는 거 잡아주면 돼. 두 근의 합은 2차분의 1차니까 얘가 그래서 a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죠.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그래서 b 구하게 되면은 넘어옵니다. 그래서 b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두 근의 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두 근의 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두 근의 합과 더불어서 두 근의 모두 같이 찾을 수 있다? 두 근의 곱도 같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찾아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뭐야? 2차분의 상수. 그래 2차분의 상수인데 그냥 누구랑 누구 곱하면 돼 일단은. 둘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b는 이렇게 가는 거겠지.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b는 결국 얘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2차분의 상수. 즉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즉 b 나왔네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됐다는 게 나오게 돼요? b가 1이지. 그럼 여기 1 집어넣는 거지. b에다가. 맞아요? 그럼 a 나왔지. a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a 얼마? a 3이야. 그러니까 a는 3이고 b는 1이지.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라니까. 정답 얼마? 물론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넘어가서 찾아도 되죠. 넘어가면 a 더하기 b 바로 나오지. 정답 얼마 그러니까? 아니 또 더하면 얼마냐고. 그래서 얘 넘어가면 얼마냐고. 얘 넘어가면 a 더하기 b 정답은 4. 그쵸? 방법은 여러 개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3번 마지막 여기 하나 보고 또 문제 풀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쉽죠?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현재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줘야 되는 거는 현재 어떤 관계식을 때려놨다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포인트예요. 지금 어떤 관계식을 때려놨다는 게 포인트야? 우리 못 때려놨어요. 지금 현재 여기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얘가 어떤 관계식이 때려져 있어요. 딱 보니까. 아니 관건을 잡아. 니네 못 풀어줘야 돼 지금 상황에서. 아니 뭘 찾아야 되냐고. 뭘 찾아야 되냐고. 뭘. What? 무엇을 찾을 거냐고. 무엇? K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나한테 준 조건을 보세요. 나 얘 줬다고요. 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 찾아야 된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야 문제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 문제에서 일단 준 거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그 과정에서 답 나온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 11월부터. 고등수학은 문제에서 힌트를 다 주고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길라잡이는 준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K를 찾는 게 맞는 게 K는 어차피 찾아야 거기에 뭐 30배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K를 찾는 건 맞아요. 근데 그 K를 찾기 위해서 준 단서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고. 그럼 난 저걸 찾아야 되겠지. 맞냐?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연결하라고요. 그래야 니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안 망한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돼 니네. 알았니? 알겠니? 이게 어려운 문제 푸는 거의 시작이에요. 알겠습니까?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너네가 감 잡아서 풀어야 돼. 단순하게 아 이거 저거 이거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유형 외우는 거지. 유형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해주는 유형이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 없어 학교에서. 왜? 학교는 무조건 문제집에 없는 유형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기출문제 당연히 없는 거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가지고 오되 엄청나게 섞을 거예요. 표현을 달리할 거라고. 그러면 너네는 그 표현을 읽어야 된다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나는 너네한테 그래서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해석할 수 있으면 고등수학은 뭘 갖다 줘도 풀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제발 유형 외우지 마세요. 뭔 문제를 니네가 뭐 수천 문제를 풀어도 학교 시험은 못 본 거 많이 나와요. 알겠니? 알겠니? 왜 문제집 때 마플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니네 주변 애들 마플 이런 거 엄청 풀잖아요. 물론 마플은요 니네 내신 대비 교재로 드릴 거예요. 내신 대비 때 마플 드릴 거예요. 마플은 내신 때 드릴 거예요. 왜냐? 이 동네는 마플만 풀어도 거의 어느 정도는 잘 나와. 마플을 드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플을 주든 센을 주든 다 비슷비슷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교는 그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다 없애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야. 표현을 바꿔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의 유형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게 도움 안 돼요 고등학교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쓸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이해돼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야. 제발 외워서 풀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서 찾아서 풀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바라보기는 다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연습해보세요. 그것만 한번 연습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연습되면은 너네 분명히 내가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거 터득하잖아? 뭔 문제 갖다 줘도 안 흔들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걸 터득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줬으니까 어쨌든 얘를 풀 거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변형식이죠. 네.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형 공식 얘기해봐. 일단은 얘 만들려면 누구 전체 세제곱에서 가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치. 이거 전체 세제곱에서 가지. 거기에 우리는 누구 곱한 거 빼주고 3 알파 베타. 그치. 이거에 결국 우리는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얘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군가, 알파 베타가 누군가 얘네들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게 되면은 알파 베타는 두 실근이야. 그럼 두 실근의 뭐를 구해준 게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합. 얘는 합을 구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계관을 쓴 거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알파 베타는 두 실근이죠. 그 두 실근은 서로 뭐 한 게 알파 베타예요? 이 알파 베타는 두 실근은 서로 뭐 한 거예요? 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줬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줬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으러 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근의 합을 찾아.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 결국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2가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두근의 곱은요. 2차분의 상수죠. 결국 뭐가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k가 된단 말이야.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 우리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3배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k에 결국 여기 있는 두근의 합 2를 곱해준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8 마이너스 3k가 되었을 때 얘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은 얘가 7이 되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3k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k가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k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냐면 3분의 1 됐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k가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안 나왔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에 우리는 30 곱해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 10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 10이에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럼 옆에 네 문제 한번 또 열심히 풀어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옆에 네 문제 해봅시다. 준비 시작 해보세요.
두 개 보고 두 개 풀 시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약간 복소수랑 켤레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켤레근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봐봐. 우리가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하면 얘 일반적으로 근의 공식 쓰다 보니까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의 공식을 쓰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얘가 x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돼. 됐나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x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 그 두 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풀만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됐냐 여기까지는요? 네. 만약에 우리가 x를 구했더니 x가 m 풀마 루트 n이라고 합시다. 여기 i가 붙어도 되는 거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근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풀마라는 것 때문에 얘는 몇 개 만들어지는 중인 거야? 두 개. 두 개 만들어지는 중이야. 이 정도는 너네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뜯어보게 된다면 얘는 두 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m 더하기 루트 n과 그 다음에 우리는 m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데 여기 루트 앞에 붙어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i가 생겨도 돼 안 돼? 왜 밖에 뭐 있어? 방금 간다고 후다판탕 하면서 애들이 오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1학년들이 방금 그렇게 뛰어나갔어요. 1학년들이? 그래서 봤을 때 아, 네, 친구가. 그럼 여기 봐봐. 아니, 친구.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인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루트 안에는 i가 붙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그럼 i가 있어도 되고 i가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자체는 i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애들이니까 그럼 i가 있든 없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들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무슨 근이라 그래요? 켤레근, 즉 항상 갖는 친구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있는 얘랑 얘는 그래서 무슨 관계냐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는 켤레근 관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하나의 근이 만약에 2-3i라고 주어진다라고 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근이 그래서 우리는 2-3i라고 치게 되면은 봐봐 그러니까 우린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잡아요. 그때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잡았을 때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나는 만약에 여기는 2-3i라고 잡아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가 2-3i면 또 다른 근 하나 더 나와 안 나와? 또 다른 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바로 추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근이 바로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는 또 다른 근이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그래서 2 더하기 3 i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아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3i랑 2 더하기 3i가 같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2-3i 그 다음에 2 더하기 3i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기 한 근이 이거니까 또 다른 근 알파를 우리는 2 플러스 3i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알파 찾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알파분의 1을 원하죠? 결국 뭐야? 여기 분모에다가 2 더하기 3i를 깔아놨을 때 나오게 되는 근.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더하기 3i를 깔아놨을 때 나오게 되는 근. 그러니까 얘네 그냥 우리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잖아.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i도 루트니까 결국 얘 유리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 유리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럼 유리화 해주게 되면 얘는 2 더하기 3i의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2에다 3i를 더해준 게 필요해? 빼준 게 필요해? 빼준 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2-3i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겠지. 이런 내용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앞에 거는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었던 4에서 뒤에 거 제곱이었던 마이너스 9를 결국은 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 그래서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9가 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 더하기 9분의 분자는 어차피 1이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이랑 곱하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2-3i가 되면서 결국 얘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4 더하기 9하면 13입니다. 13분의 그래서 우린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2-3i가 되었습니다. 끝! 1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a 더하기 bi가 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잡아주게 된다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13분의 2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뭐가 되냐면 13분의 3의 i가 되었고 그때 여기 잡아주게 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i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된다면 끝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죠? 왜? a가 뭐고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몇 분의 몇이에요? a는 몇 분의 몇이에요? 계산하다 보니까 a가 몇 분의 몇? 그냥 짝만 잘 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3분의 3이 그래서 13분의 2가 그래서 a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그래서 13분의 2가 되었고 b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니 그치? 마이너스 13분의 3이 b가 되니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네? 얘네들 더해주면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시면 돼. 정답 마이너스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몇 분의 몇?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3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켈레그는 나왔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켈레그는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켈레그 한근이 주어졌으면은 그 아이들 루트 등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걔네들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은 또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잡아주면서 다음 거 2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번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칠 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허근을 갖고 있는 중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고 있는 중 두 허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서로 다른 두 허근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근이잖아요. 그럼 허근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수 아니면 실수. 허근이면 허수 아니면 실수. 허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허수 그러니까 허수의 또 다른 말은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수 b에 해당하는 i를 붙여놓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근을 갖는다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만약 여기까지는요. 맞지? 복소수의 형태로 갖는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 허근, 즉 여기는 a 더하기 bi로 잡았을 때 이게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허수 부분이면 i 앞에 있는 거 아니면 i 없는 거? 허수 부분이면 i 앞에 있는 거 아니면 i 없는 거? i 앞에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얼마란 소리예요? b가 지금 현재 2.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한 허근이 그래서 a 더하기 2i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허근을 찾아보면은요. 그럼 또 다른 허근은 a에서 2i를 뭐 해준 거랑 같다라는 거지. a에서 2i를 뭐 해준 거랑 같다? 뺀 거랑 같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가 저기 있는 제 2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우리는 p 더하기 19는 0이 다의 결국 뭐가 되냐면 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여기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끝났지? 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현재 이거랑 이거를 그럼 왠지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쓰고 싶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근계관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따라서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두 근의 합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a 더하기 2i와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a-2i를 그래서 더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네 더하면 2i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a 두 개만 더해지게 된 결국 얘가 누구만 남게 되냐면 2a만 남게 됩니다. 그때 여기는 2a가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p.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나서 우리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근의 곱, 즉 우리는 a 더하기 2i와 그 다음에 우리는 a-2i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 거죠. 합차니까.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a 제곱에서 결국 마이너스 2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 4를 뺀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더하기 4가 된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뭐가 되어버렸냐면 얘가 현재 2차분의 상수네요. 상수는 x 없는 거 전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p 더하기 19가 되었습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근데 알아요. p 대신에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p 대신에 뭐로 바꿔도 된다는 거?
2a로 바꿔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2a 집어넣어준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그래서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a 제곱 더하기 4랑 여기 있는 p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2a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2a 더하기 19랑 결국 뭐 하다라는 거냐면 같다라는 거야. 한쪽을 다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아하니 얘 인수분해 돼? 안 돼요? 이거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니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래서 a-5와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이 0이 되면서 a 값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a가 그래서 뭐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5 아니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 아니면 5가 돼. 그 중에서 우리는 p는 찾아야 되는데 p는 양수 아니면 음수? 양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2a를 찾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a도 양수가 되는 거 찾아야 돼요? 음수가 되는 거 찾아야 돼요? 양수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p, 우린 얘가 양수가 되고 싶은데 그 양수 p는 결국 a에다가 2배 한 거예요. 그럼 a에다가는 5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5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 정답 2 곱하기 5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10. 네, 정답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2번 답 10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8문제인데 이 8문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보니까 괜찮죠? 낭낭하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내가 얘기했어. 4점짜리들은 거의 안 들고 왔어요. 왜? 이쪽 같은 4점짜리가 많이 있진 않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3점짜리가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여기는 좀 그래도 가볍게 좀 개념 복습하는 용도로 같이 한번 봤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둡시다. 옆에 두 문제 보고 끝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시작!